자, 고수책 제9강, 오늘 전일에 이어서 기본적인 분석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비책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일 제가 PER와 PER, 그러니까 PER과 PB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어렵게 생각해 두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배당 성장 모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가지고 단순 적정가를 산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작년 배당을 가지고 올해 배당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에 PER과 PBR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에 대해서 전일 공부했던 부분을 놓고 살펴본다 그러면은 PER을 놓고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이 PER과 PBR을 제일 먼저 사용한 부분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돼서 움직여 나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본적인 공식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을 분모로 해갖고 순이익분의 현재가, 그 다음에 PBR을 놓고 보면은 주당 순자산가치분의 현재가로 공식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적정한 퍼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느냐, 그 부분을 종목별로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저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PER을 가지고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저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PER이라는 그 부분을 PER을 역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가가 분모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분자에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투자 금액, 다시 말해서 주식을 투자한다 그래도 현재가 그 부분으로 투자액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을 산출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순이익 비율로 산출이 돼서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적정 퍼가 코스피 퍼가 지금 약 한 9.5배가 되고 있습니다. 9.5분의 1 이 부분을 산출을 해서 놓고 보면은 10.5%의 이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10.5%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이 수치를 가지고 10.5 주식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5%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고, 채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최근 근래에 채권 투자 수익률이 대략 한 5%에서 7% 정도의 수익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주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채권으로 투자를 할 거냐, 당연히 주식 쪽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채권에서 자금을 빼서 주식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봐서 퍼가 9.5배라는 점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승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꼭 쭉 PER분의 1을 산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이익 비율을 예상 수익률을 산출해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PER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전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점 첫 번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예상 수익률을 퍼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이 부분은 그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나오는 그러한 순이익이 되겠고요. 현재가라는 이 부분은 현가 개념으로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와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를 놓고 따져본다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이익을 현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순이익 대신에 예상 순이익, 예상 실적을 가지고 실제 펄을 산출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펄을 비교를 할 때 동등한 업종 내에서 펄을 비교를 해야지 펄을 가지고 뭐 NC소프트와 그 다음에 혹은 포스코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바나나와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고 사과는 사과와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되고 토마토는 토마토와 크기를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퍼와 PER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금일 말씀을 드릴 부분은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든에 배당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이 배당 성장 모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적정 가액을 산출을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후에 그 작년에 배당을 얼마를 했으면은 올해 배당이 얼마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얼추 산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게 원체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단순 적정가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 성장 모형이 되겠고요. 이 배당 성장 모형의 기본적인 공식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P라고 하는 부분은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K-G라는 부분을 쓰고요. 그 다음에 D1이라는 부분을 씁니다. 이 D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배당액을 이 D로 숫자적, 기호로 표시를 하고요. K라고 하는 부분은 흔히 요구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구 수익률. 보통,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보통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한 5% 정도를 산출을 해내는데요.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0.05, 보통 5%로 금리를 산출을 해낸다. 그리고 이 G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이거를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성장률을 산출을 해서 내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G라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놓고요. 실질적으로 배당을 얼마를 할 때 이 주식의 가격, 적정 가격은 얼마가 산출이 되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가가 약 한 17,000원을 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배당을 약 한 1,000원에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요구 수익률 1년 정기의 금리는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의 원래 단순하게 평가를 한 적정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공식을 여기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갖고요. 5%를 분모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요. 위쪽에다가 배당을 하는 부분을 1,000원을 올려서 계산을 하면은 이 부분의 실제 가액은 2만 원의 단순 적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7,000원이고 단순 적정가는 2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격은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배당을 1,000원을 했는데 올해에 이 회사가 배당을 1,500원을 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순 적정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에는 2만 원이 적정가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해는 이 부분을 도입을 시켜서 놓고 보면은 3만 원이 올해는 적정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을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을 가지고 적정가를 산출을 해봤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제가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켰다는 거는 꼭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고요. 최대한 단순화시켰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성장률이라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배제를 해놓고 접근을 해나갔다. 요 점을 꼭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단순하게 배당을 얼마 하고 1년 정기예금 기준이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일 때 보통 적정가를 얼마로 산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좀 두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 근래에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배당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근래에 얘기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올해 배당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회사를 놓고 보면은 보통 SK텔레콤이 올해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카드, 그 다음에 KTNG, 그 다음에 LG데이콤, 그 다음에 LG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올해 배당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SK텔레콤을 가지고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적정가는 얼마가 산출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올해 배당은 얼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2008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08년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배당액이 자, 배당액을 살펴본다 그러면은요. 2008년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배당액을 놓고 보면은 9,400원의 배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9,400원의 배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단순 적정가를 산출을 한다 그러면은 공식을 다시 한번 단순 적정가 P는 아까 K-G분의 배당액 근데 이 G는 우리가 생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G를 생략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K라는 거는 1년 정기예금 금리 0.05 다시 말해서 5%를 집어넣도록 하고요. 배당액이 작년에 9,400원의 배당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다가는 9,400원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가 수준은 18만 8천원의 적정가가 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SK텔레콤이 17만원 조금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SK텔레콤은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따져서는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배당을 기준으로 작년에 적정가 수준을 18만 8천원을 산출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산출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올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해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배당 성향이라는 그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배당 성향은 실제 그 회사에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이 됐을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배당액을 얼마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통틀어서 배당 성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SK텔레콤을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작년에 9,400원의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400원의 배당액을 지급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이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실질적으로 15,736원이 실질적인 주당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 놓고 보면은 15,736분에 9,400원. 그렇다 그러면은 약 한 60%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이라는 회사는 주당 순이익과 비교를 했을 때 60%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나오는 순이익에서 60%는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배당 성향은 60%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SK텔레콤의 예상 수익률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상 주당 순이익을 따져보면은요. 예상으로 놓고 따져볼 수 있는 2009년도에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주당 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17,000원 정도, 그 정도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7,000원에 배당 성향이 6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면은 약 한 1,200원 정도의 올해 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예상이 되는 배당액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당은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총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인 배당가액이 결정이 되는데 배당가액이 만에 하나 1,200원의 배당가액이 실질적으로 배당이 1,200원의 배당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20만 원이 살짝 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을 가지고 단순 적정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당 성향을 추정을 해서 그 배당 성향으로 올해 주당 예상 순이익에다가 배당 성향을 곱해서 그 회사가 얼마의 배당을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배당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주식의 적정가액, 단순 적정가액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요 부분까지 오늘 배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그 관점으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SK텔레콤 작년의 배당 성향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표를 살펴놓고 본다 그러면은 도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차트를 잠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차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2008년도 12월 SK텔레콤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많죠. 1조 2,777억 원. 주당 순이익은 15,736원. 그 다음에 액면가는 500원이고 그 다음에 주당 현금 배당은 9,4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은 60% 정도를 산출을 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올해 예상
그 EPS죠. 올해 예상 EPS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올해 예상 EPS가 17,073원이 올해 EPS이기 때문에 17,000원의 주당 순이익을 올렸을 경우에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 60%를 보태서 그 부분과 같이 계산을 해놓고 보면은 배당을 약 한 10,000원 근처에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산출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전일 말씀을 드렸던 퍼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ER과 PBR과 그 다음에 고든의 배당 성장 모양과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가지고 요 네 가지 부분의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해 나간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일 접근하기 쉬운 부분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신다 그러면은 좀 더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알차게 주식시장에서 접근을 기본적인 분석을 이해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좀 놓으시면서 두시고요. 단순히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만 충실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나실 때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다소 좀 충실하게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좀 더 훌륭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